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드디어 관세 유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거 이틀 전이죠. 트럼프 언제든지 관세 유예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셨던 분들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기고 싶지만 사실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세를 125%를 매기면 물가를 잡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협상을 할 겁니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지금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의 뭐 물밑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물론 중국도 계속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또 중간 선거를 해야 하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요. 1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전쟁으로는 중국을 쉽게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게 1기 때 보여준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산을 빼놓고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를 매긴다고요? 125%?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래서 보편관세 10%, 10%를 결국에는 올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10% 매긴 거예요. 결국에는. 뭐 25%에서 10% 깎아줬더니 좋아하는 거죠. 조삼모사죠, 이거. 그런 건데, 아무튼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은 조만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9%, 대만도 거의 9.5%, 오늘 상당히 급등을 했어요. 우리도 뭐 6%면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이제 어떤 후유증이 나오는지 기관들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옵션 만기라고 했잖아요. 옵션 만기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합성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주로 매도 포지션을 치던 양매도, 이렇게 양매도를 합니다. 스트레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긴 거는 스트랭글 스트레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요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여기 안에만 있으면, 지수가 이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양매도 전략인데, 이번처럼 여기 갔다가 또 이번에 여기 갔다가 이래 버리면 손실이 엄청나요. 손실이 이게 무한대로 나는 기준이거든요. 이게 손실이.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났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엄청나게 풋옵션으로 먹었다가 하루 만에 20% 오늘 하루만 한 25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만기인데. 그래서 좀 일부 기관이 좀 잘 따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이냐 워낙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손해봐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문사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은 이번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아무튼 옵션 만기는 또 잘 지났어요. 공시효과 때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기관이 매수하고, 그거는 뭐 프로그램으로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승자는 중국 먼저 고개를 숙이지는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미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어요. 옛날에 2018년도 그때 하도 당해가지고 대미 의존도를 많이 줄여놨고, 중국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간 선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내수 시장이 좀 소득이 없으니까 부진할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인데 견딜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계속 10%, 20%, 34%, 84%, 그다음에 또 21% 해가지고 125%를 만들었더니 계속 중국도 대응을 하긴 하는데 조금 약하기는 하고 있지만, 누가 이겼느냐? 결국에는 뭐 서로 자존심 싸움이죠. 자존심 싸움인데 모르겠어요. 뭐 미국은 항상 지들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유리한 것 같은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산업별 무역 수지인데 보면 역시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있죠. 제조업 전체로 이렇게 많은 그 의존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역 수지의 적자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산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제조업들도 많이 쓰고 전자부품 이런 쪽으로 중국산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운송 기재니까 자동차죠. 일본도 역시 자동차, EU도 역시 벤츠 등 자동차, 멕시코는 멕시코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시 자동차 이런 거고, 중국은 뭐 자동차가 없어요. 운송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뭐 고무 플라스틱, 1차 공업, 뭐 가공 이런 것들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중국산을 못 쓰고는 미국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민들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을 끌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다. 이익까지는 그렇고 유리하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트럼프 1기 때 약 3,700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25%를 매겼어요. 이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요? 125%를 매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전혀 가당치도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이럴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뭐 두 나라는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19년에 어느 정도 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2019년에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중국산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혐오하는 정도에 이렇게 돼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매길 건데 기본적으로 10%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얼마를 매길 거냐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정도에서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의 인상 이런 부분이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여기 효과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반영이 되겠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결국에는 관세를 10% 올린 겁니다. 10% 뺑 뜯은 거예요. 그죠? 그걸로 뭐 국채를 사든지 뭐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지금 국채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이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트를 보면 되는데 요거보다 좀 자세히 나온 게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보면 여기 2018년도 19년도 코로나 터지고 요때 이제 무역전쟁 터질 때만 해도 중국이 약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가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거의 40%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현재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9%대, 9.5%대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아직도 한 20%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여기 보면 국채 보유액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중은 한 20%,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비중이. 아무튼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10%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대량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영향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중국이 옛날에는 맞아요. 옛날에는 2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9%대 이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향도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일부라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분위기만 만들어놔도 시장이 발작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발작을 해서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올라가니까 여태까지 트럼프가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채권 금리를 떨어뜨려 놨더니 중국이 한번 좀 흔들어 놨더니 벌써 4.4%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국채 수익률 좀 떨어뜨리려고 그 작업을 해놨는데 중국이 채권 판다라고 하니까 수익률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래가지고 승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을 돌아오는 만기 4월에서 5월 달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렴한 수익률에 올로버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0년물이잖아요. 이게 또 30년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자가 뭐 10년 동안 30년 동안 지금 3%대 초반 정도에 받았던 거를 4%대 올로버 하면 1% 정도 1% 정도를 10년에서 30년 동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요거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개입해가지고 올려놨더니
도저히 안 되겠죠. 이거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뭐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물론 자기네들은 아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뭐 아무튼 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그동안 빠졌던 것들이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작하고 나서 뭐 10조에서 15조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던 공매도 세력도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환매수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매도 쳤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도 뭐 6월 3일 날 발표가 되고 바뀐다고 하면 전반적인 시장이나 뭐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매도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죠. 추세는 나쁘지 않고요. 꾸준히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꾸준하게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가 2천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한 달 만에 2천억 매수했습니다. 보다시피 마이너스 800억에서 지금 1100억 순매수니까 이렇게 해보면 한 2천억 정도 샀어요. 3개월 동안 3천억 정도 매도했다가 3천억 매도했죠. 3천억 정도 매도했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으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거에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좀 보면은 계약 규모만 봐도 합쳐보면 10조 원의 계약을 했어요. 엄청난 비수출이나 이 플랫폼 계약을 했고 뭐 계약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좀 같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이 이제 로얄티라든가 마일스톤이 들어온단 말이죠. 키트루다는 SC 제형을 10월 달에 출시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9월 23일 날 해서 10월 달에 공시가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때부터 마일스톤이 들어오거든요. 출시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내년부터 요거 판매 대금에 대한 로열티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고요. 그밖에 뭐 산도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이치산교의 그 에너2 SC가 이거 처음부터 SC로 개발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무래도 추가 계약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동된다라고 하면 또 추가 계약도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계속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올 거나 이런 것들 다 빼고 보통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매출이나 로열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이 돈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 눈이 돌아갈 텐데 뭐 몇백억 수익 나 가지고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올 10월 달에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돈이 이제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가격에는 있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센 가격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트루다 뭐 연매출 40조, 거기 전환율 50%, 대충 계산해도 250, 1조 정도 들어오잖아요. 4%면은 8천억. 그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최소입니다. 근데 여기 키트루다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막 50조 원대로 늘어나니까 이거에 따른 로열티도 좀 전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같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조씩 꾸준히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산도주도 뭐 다품목 계약건이 있으니까 또 들어온다 치고 에너2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블록버스터 약물인데 3조 매출을 냈어요. 2024년에. 그런데 29년까지는 10조 원에서 13조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고속 성장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가 4에서 5%, 10조 잡으면 좀 잡아도 한 5천억 정도, 이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5천억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도 로열티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건데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계약건들이 있고 추가 계약도 있고 이러면은 기본이 한 2조 원 정도는 들어와요. 미니멈으로 한 1조 정도. 그래서 2조 원 정도를 꾸준히 영업이익을 늘어나가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1천억, 1천억대 후반, 조단위 뭐 거의 2조, 2.5조까지 이렇게 고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한 5년 동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얼마요? 최소 5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 틀려요. 시장 분위기가 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즌이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부각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선 반영이 좀 빨리 되는 거고, 만약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좀 안 움직인다 하면 좀 늦게 되겠죠. 요 차이가 있는 거지. 분명히 여기 5년 동안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 영업이 늘어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5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선반영 됐기 때문에 세로냐 떨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업으로 봐서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될 때까지 고속 성장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지겠냐고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아니 이 정도 수준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5년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은 항상 선반영된다니까요. 이게 앞으로 여기 수천억 단위가 찍히는 순간 이게 바로 선반영돼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뜬다니까요. 바로 그런 국면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지금 19조, 20조 좀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최소 40조에서 60조 이상의 그런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테오제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죠? 계속 저는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은 기업이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바이오텍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숫자 찍히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 정도지 숫자 찍히는 순간 엄청납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진짜 찍히네 이런 거 들어오는 순간 과거의 그 수많은 성장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엄청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갑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이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추이냐 아니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추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데미지를 맞아가지고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성장기로 올라가는 시즌이면 이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게 벌써 여기가 있겠지. 그죠? 이게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지 시장이 좋았으면 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 가서 있다니까요. 이 선반영 돼가지고 이게 벌써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가가지고 한 2배 이상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냥 뭐 큰 신경 안 쓰고 그냥 작은 투자 해가지고 2배 3배 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밖에 뭐 양념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 오늘 저기 펩트론 올라서 좀 정리했죠. 펩트론 뭐 더 갖고 가고 싶은데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내일 알 수가 없는 시장이고 해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나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펩트론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니까 혹시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좀 매매 좀 해보려고 오늘 펩트론 실현을 좀 했죠. 과거에 그 보내주신 건데 이분이 그 알테오젠을 믿고 홀딩해서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펩트론도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테오젠도 뭐 수익 좀 많이 나셨죠. 이런 분들이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갖고 가셔가지고 좀 뭐 2억 3억 5억 이렇게 버는 거죠.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해서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돈이 돼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다 맞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를 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서브로 몇 개 종목들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더니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이 우상향으로 가더라. 저희 전략은 이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과거에 증권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막 앵앵하시는 분들 많은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저랑 10년, 20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이거 변동성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 갖지 말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거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찍혀가지고 이 찍혔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필승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주식이 좀 재밌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증권사에 있었고요.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고액들 상대로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면서 길게 이렇게 꾸준한 누적 수익을 지금까지 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 010-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멤버십으로만 운영합니다. 무료방을 하지 않아요. 무료방이 없고요. 카카오톡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도 받지 않고 있고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대폭 할인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금액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을 해서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 가격에 전화방 가격에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꾸준히 노후를 대책을 찾아서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바로 이 텔레그램 주필승 텔레그램 소통방의 모토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좀 나이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으로 꾸준히 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좀 누적으로 크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식의 참 재미를 알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데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빠져요.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빠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12%가 올랐는데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중에도 오늘 1.5% 정도 이 정도에 거래되는 걸 확인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이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 2% 정도는 우리가 옛날에 2% 빠졌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데 지금 2%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좀 나스닥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또 큰일 났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낙폭이 컸고 만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랐다 떨어졌다는 할 수 있겠지만 바닥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